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꼴값들을 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떼지가 쳐부른 거죠. 자, 최근에 나온 통계청 자료 2023년도 11월 기준 30대 미혼율이 51.3%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아마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배가량 늘었대요. 30대 미혼율이. 20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사회 통계에서 보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가량 엄청나게 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는 거죠.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20년 동안 여자를 우쭈쭈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여자들이 먹고 살만해졌죠. 이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남자는 생존 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여자는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설령 결혼을 하려고 한다더라도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지 못할 거면 그냥 혼자 살아가겠다. 혼자 살 수 있겠다. 이런 근자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의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남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발 한국 여자는 있고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손해보험에서 25에서 39세 미혼 싱글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보다 보면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조사와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뽑은 사람이 53.6%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6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기싸움하는 응답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근자감을 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거죠. 굳이 결혼 안 해도 나는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고 하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그나마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40, 50, 60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여자들은 그 상황에 안 처해봤습니다. 안 처해봤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윗세대 분들 중에서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볼 수 있었을 건데 윗세대 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접 경험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나마 또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그나마 혼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여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는 결국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기싸움도 물론 일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태세 전환하는 여자들이 쏟아질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들이 더 먼저 타격을 받죠. 여자들은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니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제조업이 위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했냐? 발굴은 못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내수도 최악이고 건설업도 내수에서 중요한데 지금 건설업도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이런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자들은 생각이 바뀔 거예요. 뭐냐? 그동안에는 결혼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여자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된 결과를 봐도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30대 여자들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했나 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반기부터 이게 반등하는 거야. 특별히 반등할 모멘텀? 저는 제가 볼 때 경제 말고 없어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리고 본인들이 볼 때도 힘들어진 게 보이겠죠. 여자들이 경제 뉴스를 잘 안 보긴 안 보더라도 알 거예요. 내년?
더 힘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 내년에 또 조사할 건데 결혼 의향하고 출산 의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남자들한테 좋은 소식이냐? 국내 결혼하려는 남자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진정성이 없는 스탑널커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소식이죠. 그러면 스캔을 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또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찾기 힘듭니다. 저는 이분들이 소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포비운동 한다며. 포비운동하면 끝까지 포비운동하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와서 결혼하려고 한다? 이거는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잘못된 페미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포비운동을 한다면서요. 스스로 도태되겠다면서요.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딸을 낳는다? 그러면 그 딸도 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엄마가 페미라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들들은 아마 남자들끼리는 좀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거는 케바케인 것 같은데 딸 같은 경우는 또 엄마들하고 친하잖아요. 엄마가 페미면 딸도 페미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재앙이에요. 그래서 포비 운동하는 분들은 끝까지 포비 운동을 해라.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결혼하는 것이 혼인 감소를 줄이고 저출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안 좋다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이미 박살났어요. 지금 여기서 찔끔 늘어봐야 의미 없다니까. 아예 그냥 새 판을 짜야 돼요. 새 판을 짜야 된다. 즉 국제 결혼을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혼인 증가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결혼을 혼인신고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가 없어져가지고 좀 혼인신고를 많이 한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국제결혼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늘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한 명 느는 거고 그리고 또 국제결혼한 부부들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낫지 않는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포비 운동하는 애들은 그냥 도태되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념녀인 척하는 30대 여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30대 여자가 개념녀가 당신한테 더 다가온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개념녀는요 20대에 분절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뭐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잠시 헤어지더라도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웬만하면 당신한테 안 갑니다. 근데 당신까지 왔는데 이 여자가 개념녀다? 이거는 스탑널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 남자들 임신공격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원나잇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